케네트 유진 스미스, 1965년 7월 4일 출생, 사형수 감방에서 36년을 보냈습니다. 2024년 1월 25일 미국 엘라베마주에서 전례 없는 방법인 질소가스 질식으로 사형이 집행되면서 그의 이름은 법조계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스미스를 사형 선고로 이끈 끔찍한 범죄부터 그의 마지막 식사,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시청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묘사는 사실에 기반하며 신중하게 전달됩니다. 1988년 3월 18일, 운명의 금요일, 엘라베마주 콜버트 카운티의 한 평화로운 가정집에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찰스 세넷 목사, 찰스 세넷 SR 포인가 집에 돌아와 끔찍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45세의 엘리자베스 돌린, 세넷 엘리자베스 돌린 세넷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세넷 목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안관 로니 메이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맥박을 짚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응급 의료 기술자들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맥박이 감지되면서 한 줄기 희망이 비쳤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이 보안관은 엘리자베스에게 아직 맥박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자 찰스 세넷이 거의 무너질 뻔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메이 보안관은 그녀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병원 의사들은 그녀의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메이 보안관은 세넷이 싸웠고 그녀는 끝까지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강도살인처럼 보이도록 조잡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비디오 레코더와 오디오 장치만 사라졌고 다른 많은 귀중품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즉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45세의 엘리자베스 돌린 세넷은 찰스 세넷 목사의 아내이자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범하고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악한 음모의 결과였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척 세넷과 마이클 세넷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넷 가족은 전과나 법적 문제가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죽음은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실감을 남겼습니다. 주목할 점은 임종 직전에도 엘리자베스는 저항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 했던 어머니이자 아내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벽난로 도구 세트 지팡이 아연 도금 파이프와 같은 가정용품으로 잔인하게 구타당한 흔적과 생존 칼로 8차례 찔린 상처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보여줍니다. 엘리자베스는 공격자들의 잔혹함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범죄의 배우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피해자의 남편인 찰스 세넷 목사가 주범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입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 윌리엄스를 고용하여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케네스 스미스와 존 포레스트 파커를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각 남성은 살인 대가로 $1,000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찰스 세넷 목사는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아내를 위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23세였던 케네스 스미스는 존 포레스트 파커와 함께 사냥을 위해 토지를 둘러본다는 명목으로 세넷 부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찰스에게 전화로 확인한 후 그들을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찰스가 총을 사기 위해 돈을 주었어야 했지만 스미스와 파커는 그 돈을 마약에 썼습니다. 총 대신 그들은 6인치 길이의 생존 칼과 집안의 물건들을 이용해 엘리자베스를 공격했습니다. 스미스는 과거가 순탄치 않았지만 이전에는 심각한 폭력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돈 때문에 청부살인에 가담하는 그의 냉정하고 잔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88년 3월 18일 스미스와 파커는 엘리자베스 세넷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찰스가 사냥을 위해 땅을 둘러보도록 허락했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남편에게 전화했고 찰스는 그녀에게 그 두 남자를 집으로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잠시 땅을 둘러본 후 스미스와 파커는 화장실을 쓰고 싶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허락했습니다. 파커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스미스는 엘리자베스에게 몰래 다가가 갑자기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 순간 벽난로 도구 세트 지팡이 아연 도금 파이프 조각이 그녀를 때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 파커도 스미스와 함께 이 잔인한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잔인하게 구타당한 엘리자베스는
생존 칼로 8차례 찔려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범인들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침입 강도 사건처럼 꾸미고 비디오 레코더와 오디오 장치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허술한 조작과 가치가 낮은 물건만 가져간 점은 수사관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메이 보안관은 며칠 전 다른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중 찰스 세넷을 만났고 세넷에게 여러 번 떠나달라고 요청해야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찰스에 대해 좋지 않은 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크라임 스타퍼스로부터 용의자들의 이름을 제보받았습니다. 3월 25일 찰스 세넷은 신문을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연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한 수사관이 세넷에게 케네스 스미스를 아는지 묻자 세넷은 수상할 정도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신문 후 세넷은 자리를 떠나 자신의 교회로 가서 아들들과 가족을 만났고 불륜 사실과 그들의 어머니를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 직후 찰스 세넷은 주차장으로 나가 트럭에 올라 자살했습니다. 찰스 세넷의 죽음은 경찰의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수사관들은 케네스 스미스의 집을 수색할 영장을 발부받았고 세넷의 집에서 사라진 비디오 레코더를 발견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하자 스미스와 파커는 엘리자베스 사망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케네스 스미스는 콜버트 카운티의 대중적 관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제퍼슨 카운티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1989년 첫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스미스가 엘리자베스 돌린 세넷을 살해한 유죄라고 판결하고 10대2의 비율로 사형을 권고했습니다. 판사는 이 권고에 구속되지 않았지만 스미스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992년 항소심에서 이 판결과 형량이 파기되었습니다. 1996년 두 번째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11대1의 비율로 종신형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판사가 그들의 권고를 기각하고 스미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존 포레스트 파커 역시 사형을 선고받았고 2010년 6월 약물주입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스미스와 파커를 고용한 빌리 그레이 윌리엄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2022년 11월까지 케네스 스미스는 모든 항소 절차를 소진했습니다. 사형수의 마지막 몇 시간은 항상 섬뜩하고 감정적인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케네스 스미스에게는 그의 삶의 마지막 24시간이 엘라베마주 엠모어에 있는 윌리엄 씨 홀먼 교도소에서 철저한 준비와 엄격한 감시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5일 아침, 스미스는 사형 집행실에서 가족들과 영적 조언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스미스의 영적 조언자인 제프 후드 목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례 없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형 방법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미스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함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형 집행 약 8시간 전 케네스 스미스에게 요청에 따른 마지막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교도소 시스템의 전통으로 사형수가 죽기 전에 특별한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스미스는 간단하면서도 푸짐한 식사를 요청했습니다. 스테이크, 감자튀김 그리고 달걀. 그는 사형 집행실에서 감독을 받으며 식사를 했고 운명의 순간을 앞두고 마지막 에너지를 흡수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식사를 사형 집행 시간과 멀리 떨어뜨려 먹은 것은 질소가스가 주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화 문제나 구토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당국이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사형 집행 직전의 마지막 순간들 사형 집행 시간이 다가오자 스미스는 사형 집행실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개의 끈으로 들것에 단단히 묶였습니다. 그런 다음 질소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공기 밀폐 마스크가 스미스의 얼굴에 씌워졌습니다. 준비 과정은 스미스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교도소 직원의 움직임 외에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말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시계가 오후 7시 57분시 ST를 가리키자 케네스 스미스에게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그의 말은 명확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오늘 밤 엘라베마는 인류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스미스는 또한 방에 있는 가족과 영적 조언자를 향해 손으로 사랑한다는 수화를 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스미스는 원래 약물 주입으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제11 연방항소법원의 집행 연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엘라베마 교정국은 사형을 준비했습니다. 스미스는 수갑을 차고 족쇄를 채운 채 사형 집행실로 옮겨졌습니다.
집행연기 명령은 단 2분 후에 내려졌고 스미스의 변호사가 즉시 통보했지만 교정국은 스미스가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를 들것에 묶었습니다. 오후 10시 경사형 집행팀은 스미스의 팔에 정맥 주사 라인을 삽입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근육에 바늘을 꽂고 있다고 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스미스의 자세를 바꾸고 미상의 물질을 주입하며 계속 시도했습니다. 1시간 이상이 지난 오후 11시 20분 경정맥을 찾을 수 없어 사형 집행은 취소되었습니다. 스미스는 스스로 걷지 못해 꽃땀을 흘리며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는 엘라베마주에서 세 번째로 연속된 사형 집행 실패였습니다. 사건 이후 엘라베마 주지사 KIBK 아이웨이는 사형 집행 절차를 재검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23년 8월 29일 스티브 마셜 법무장관은 스미스에게 두 번째 사형 집행 날짜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질소가스 질식 방법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엘라베마 대법원은 2024년 1월 25일을 사형 집행일로 확정했습니다. 인권단체들과 유엔은 이 방법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심지어 고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이 최종 항소를 기각한 후 스미스는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5일 케네스 스미스는 들것에 묶이고 마스크를 쓴 채로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늘 밤 엘라베마는 인류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질소가스는 오후 7시 57분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들은 스미스가 몇 분 동안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거친 숨을 쉬기 전에 들것 위에서 격렬하게 몸부림치다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오후 8시 2분에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고 오후 8시 8분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증인실의 커튼은 오후 8시 15분에 닫혔습니다. 그는 오후 8시 25분에 사망이 선고되었습니다. 엘라베마 교정국장 존 큐, 햄은 스미스의 움직임은 비자발적이었고 예상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브 마셜 법무장관은 이것이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사형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 마이클 세넷은 정의가 실현되었고 가족이 스미스를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형 집행 후 스미스의 부검 결과 음압 폐부종, 폐에 피와 체액기관지에 거품이 있는 등 우려스러운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결과를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하며 스미스가 산소 부족에 대한 자율적인 반응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튀르크 볼커 터크는 질소가스 사용을 규탄하며 이를 고문이자 굴욕적인 형벌의 한 형태로 규정했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질소가스 질식 방법은 오하이오와 같은 다른 주에서도 채택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스미스 이후에도 엘라베마는 2024년 9월과 11월에 유진 밀러와 캐리 데일 그레이슨이라는 두 명의 사형수를 이 방법으로 계속 처형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2월에는 데메트리우스 테렌스 프레이저도 질소가스로 사형이 집행되었고 2025년 3월에는 제시 호프만 주니어 제시 허프맨 JR가 엘라베마 외 다른 주에서 질소가스로 사형이 집행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케네스 유진 스미스의 죽음은 단순한 실화범죄 사건이 아니라 사형 역사에서 새로운 논쟁적인 사형 방법에 대한 문을 연 이정표입니다. 이 사건은 형벌의 인도주의적 측면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제기함의 정의가 불필요한 고통 없이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판결 뒤에는 인간과 범죄 그리고 정의와 인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사회의 노력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